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첫 번째 사연입니다. 식탐녀 취급당해서 헤어졌습니다. 어제 점심쯤에 만나서 헤어지자고 했고 오늘 오전까지 차단을 해도 계속 다른 번호로 문자 오고 전화오고 하다가 이제서야 잠잠하네요. 제가 정말 식탐에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아야 할 정도로 행동을 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남친은 애초에 좀 마른 체질이지만 식탐은 본인이 더 많았습니다. 취미로 농구 동호회를 하는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낮밤이고 없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7시에 농구 동호회를 가는 바람에 사귀는 1년 동안 내일 연습에 지장을 준다고. 토요일 저녁에 전 남친이랑 맥주 한잔 해본 적이 없고 여행도 금요일 오후에 반찬해서 출발해서 토요일 밤에 돌아오거나 일요일 새벽에 옵니다. 평일에는 나도 쉬어야 다음날 일할 체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일주일에 일요일 포함 4-5번의 하프게임이라도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먹는 양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양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제 음식을 탐낸 적은 없었어요. 뭐 그거 다 먹을 거야?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없었고요. 제가 입이 짧은 건 아닌데 가끔 양이 많이 나오는 식당을 갔을 때 슬슬 배불러서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지면 안 먹을 거면 나 달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럼 내가 먹던 것도 가져다 먹다니 하면서 오히려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그러던 와중에 제가 최근에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한 달 새에 5kg나 넘게 빠졌습니다. 챙겨 먹는다고 먹는데도 살이 계속 빠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점심도 제대로 된 밥이 아닌 샌드위치류 사다가 우적우적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녁은 밤 11시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퇴근을 해서 들어와서 입맛도 없지만 먹어야 내일 살아서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먹었고요.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참 고맙게도 엄마가 요즘 제가 힘들어하니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 늦은 밤중에 저녁상을 봐주시고 그래서 더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중에 무겁게 먹고 탈날까봐 식단도 양배추쌈, 죽, 스프, 두부 황태국 같이 순한 걸로다가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전남친이 밤중에 퇴근했어? 뭐해? 이렇게 문자를 하면 밥 먹고 있다 답을 많이 합니다. 처음엔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 안 되지 않느냐, 일 늦게 끝나서 어쩌냐 걱정해주는 듯. 근데 지금은 그러다가 살찌면 어떡하냐, 자기는 뭐 먹고 바로 눕는 거 너무 미련해 보인다 같은 묘하게 기분 나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너무 바빠서 보름이 넘게 못 본 상태였고 제가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못 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오빠 나 벌써 몇 킬로가 빠졌어 하면 그래도 줄넘기 100개라도 하고 자라고 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전에는 밤 10시 넘으면 물도 잘 안 마시던 애가 요즘 왜 그러냐며 기분 나쁘게 어이없어 하고요. 그러다 드디어 9월 말일을 기점으로 모든 업무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부서장님은 고생한 우리 직원들에게 연차 외 유급으로 10월 3일에서 9일에 전체 휴가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전 남친이 밤낮 매일 농구를 하러 다닐 때 나는 밤낮 매일 출근을 했었는데 이렇게 긴 휴가가 주어진 데다가 업무 카톡방에 글을 올리면 성과금을 안 줘버릴 거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내린 부서장님 덕에 진짜 며칠의 파라다이스를 누릴 예정이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건 당연히 잠이었죠. 그래서 전 남친이 뭐하냐고 카톡할 때 답장이 좀 느렸고요. 아 자느라 못 봤어. 한 3일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게으른 여자인 것처럼 취급해버리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건 제대로 된 식사를 아주 여유롭고 느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 한 달 내내 불판에다 고기 구워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일을 해야 했는데 그런 식사는 한번 시작하면 오래 걸리니까 맨날 한 그릇 요리 아니면 김밥,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웠죠. 그래서 전 남친이랑 10월 8일 저녁에 만나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는데 뭐 먹고 싶냐 물어보길래 바로 고기라고 외쳤죠. 비싼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삼겹살이 제일 먹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일요일도 아니라서 전 남친과 데이트하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일이 바빠 혹시라도 소홀했다면 그런 것도 술 한잔에 털어버리고 싶었고요.
사실 삼겹살을 막 와구와구 잔뜩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리게 먹는 식사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사람답게 대화도 하면서 먹고 싶었습니다. 고기 따위야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지 돈이 없어 못 먹었던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 고깃집 가서 삼겹살 목살을 구워 먹는데 아무리 요즘 돼지고기도 바짝 익혀 안 먹는다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치우는 거예요. 나는 늘 고기랑 밥을 같이 먹는 스타일인데 제가 밥 공기 3분의 1도 채 못 먹었을 때 이미 시킨 고기가 4인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농구 한 게임 뛰고 왔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이 사람도 돈벌이를 하긴 합니다. 단지 새벽 7시에 출근을 해서 4시에 퇴근하는 직종이라 퇴근하고 저녁 시간 전까지 농구를 하다 온 거고요. 배고프다고 고기를 마구 흡입하는 그놈은 저랑 이야기를 몇 마디 안 하고 먹기에 급급했습니다. 난 오랜만에 만나 전 남친이 너무 반가웠고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진짜 지 앞에 고기가 채 놓이기도 전에 불판에 코 박고 고기를 마시는 걸 보고 정말 슬퍼졌어요. 그렇게 5인분의 고기를 둘이서 삽시간에 먹어치웠습니다. 제가 한 0.8인분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놓고 배를 두드리며 후식 볶음밥을 시키려고 하길래 나 고기 조금만 더 먹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목살을 1인분을 더 시키더군요. 그때부터 밤에 야식 많이 먹더니 배가 느른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내 바빠, 고기 오빠가 다 먹었잖아. 그리고 추가로 시킨 고기가 다 익어갈 때쯤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는 상추 겉절이가 저한테서 좀 먼 자리에 있었습니다. 팔이 닿긴 하지만 매번 덜어 먹기 좀 귀찮은 거리. 그래서 고기 집게로 그 상추 겉절이를 한 움큼 집어다가 제 앞접시에 덜어놨습니다. 그걸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팔 뻗는 게 귀찮아서 한 번에 많이 덜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참 하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입은 반쯤 벌리고 꼬라보는 그 새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깟 겉절이 다 떨어지면 공짜로 다시 주는 건데 자기가 먹는 게 아깝냐면서 왜 그걸 그렇게 한 움큼을 가져다 혼자 먹으려냐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 혼자 먹을 심산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리필되는 거 알고 네가 먹는 게 아까웠으면 너 혼자 4인분 고기 먹어 치울 때부터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계속 팔을 뻗기 귀찮아서 한 번에 더러운 것 뿐이라니까 그게 식탐이라고 합니다. 이게 식탐입니까? 그 상황에 새로 시킨 고기는 여전히 익고 있어서 건들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추가한 고기가 다 내 거라고 건들지 말라거나 한 게 아닌데. 그래서 혹시 지금 시킨 추가 고기를 나 혼자 먹겠다는 소리로 오해한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다 먹고 이제 후식 볶음밥을 먹고 싶은 참인데 제가 그 맥을 끊고 고기를 추가로 더 시켰다고 합니다. 자긴 물려서 고기는 더 먹고 싶지 않다고. 즉 본인은 얼른 치우고 자기 페이스대로 고기 다 먹고 볶음밥 차례로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고기를 더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서야 식사를 하겠다는 듯 겉절이를 덜어간 게 운동하고 와서 허기진 본인의 페이스를 무시한 이기적인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과의 식사 속도를 맞추지 않고 꾸역꾸역 고기를 더 시키는 제가 식탐이래요. 그래서 그러는 오빠는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고기를 먹었는데 나한테 속도 안 맞춘 거니 예의 없이 식탐 부린 건 오빠가 먼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방금 운동한 사람이고 나는 집에서 쉬다 온 사람인데 제가 본인한테 맞추는 게 맞다고 합니다. 당장 여기서 고기를 좀 덜 먹어도 다음 2차 가서 디저트로 배를 채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데이트하고 헤어져서 집에 가서 원래 요즘 나 하는 대로 야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운동 마치고 허기져서 온 사람 식사 속도는 배려 안 하고 제가 고기를 밀어 넣으며 늦장 부린다고. 참나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난 한 달간 여유롭게 시간 안 쫓기면서 맘 편히 식사를 해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오빠와 데이트하면서 여유롭게 식사하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거냐. 고기를 과식해서 넘치게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아직 내 양 다 채우지도 못했고 그저 오빠와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마음 편하게 느긋이 식사하고 싶었던 게 그렇게 잘못이냐. 3일부터 휴가였지만 몸이 방전돼서 식사보다 잠이 더 고팠다. 부모님도 연휴라고 오빠랑 새언니랑 같이 여행가서 집에 나 혼자였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오늘 게임이 잘 안 풀려서 자기가 예민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대리불로 데려다 주는데 분위기 좀 풀린 줄 알았는지 또 하는 말이 야,
근데 누구라도 자기 앞접시에 그렇게 겉절이를 잔뜩 덜어다 놓으면 식탐 부린다고 오해할 만하지 않냐? 라길래 그냥 대리기사님한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에 내려달라고 하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너같이 배려 없고 사람 몸을 들게 하는 놈이랑은 못 만난다고 헤어지자니 집 앞으로 찾아와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고 또 뭐라도 시켜 먹었다가 뭔 식충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앉아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1분 만에 헤어지자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쫓아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진짜 정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제가 먹는 양만큼, 아니 식당에서 파는 고기 1인분도 다 못 먹은 상태라도 상대방이 먹을 만치 먹어서 식사를 마치거나 다음 차례로 넘어가고 싶어 할 때 좀 더 시간을 갖고 먹겠다고 하면 그게 식탐인 건가요? 진짜 자존감이 바닥을 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식충이 같았나요? 차단 박은 뒤로 메일이며 다른 사람 번호며 심지어 공중전화로도 오던 전화가 오후에 그놈 퇴근할 때쯤 돼서 뚝 끊긴 거 보니까 농구하러 가서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정말 농구랑 결혼한 남자의 내연녀였나 봅니다. 기분 더럽네요. 제 친구 남자친구가 농구화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 잘 맞아 여자들 없이도 자기들끼리 가끔 어울리고는 했는데 전 남친, 제 친구 남친, 제 친구 저한테로 한 번만 만나달라, 전화 좀 받아달라는 연락이 건너서 옵니다. 자꾸 귀찮게 하니까 제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직접 친구들 폰으로 전 남친 차단박았습니다. 왜 좋았냐고 하신다면 저는 원래 성격이 집순이입니다. 사람이 싫은 건 아니지만 막상 나가서 놀려고 하면 피곤해하는 타입이고 나만의 시간, 공간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데이트하러 나가서는 함께 즐거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저와 다르게 너무 많은 걸 함께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게 되니 자기 생활 확고하게 즐길 줄 아는 전 남친의 독립성이 오히려 저와 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 남친의 개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준 거지 제가 배려한 건 아니었는데 단지 제가 그러는 만큼 전 남친도 저를 존중해 주길 바랬던 거고요. 헌데 그걸 호구처럼 제가 다 맞춰주고 배려해주는 걸로 여기고 끝내 저를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란 쪽으로 결과를 도출한 것이 참 씁쓸하네요. 오늘 점심시간에 사내 피트니스 센터에 인바디 해보니 정확히 5.6kg가 빠졌습니다. 주로 근육이 빠졌어요. 저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져서 볼륨 없게 마르는 스타일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체력도 약해져서 누가 봐도 흔히 말하는 매갈이 없어 보이고 기운이 없는 체질이고요. 근데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 진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제 키는 164라서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몸무게는 오늘 잰 걸로 44kg입니다. 날씬, 늘씬 이런 거 안 어울리는 몸이라면 상상이 가시려나요? 그냥 말랐어요. 빼빼 꼬랐습니다. 평소에는 운동 꾸준히 해서 50kg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육 없으면 하루도 버텨내는 게 힘들어서 이제 다시 운동 열심히 하면서 다시 건강 되찾아야죠. 당장 오늘 오후에 가족들 귀국하는데 내일은 부모님 모시고 소고기 사드리려고요. 아마 굽는 족족 저 먹으라고 주실 분들인데 벌써부터 그거 생각하니 눈물 나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칼같이 더치페이 하는 연애는 아니었어요. 그냥 흔하게 네가 살 때도 있고 내가 살 때도 있는 그런 느낌? 내 생일에 네가 사고 네 생일에 내가 사고 때 되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선물해주고 그러는, 굳이 돈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체감상 6대4로 냈던 것 같네요. 남자가 6? 물론 운동했다고 저번처럼 미친듯이 처잡수실 때는 보통 남자가 냈고요. 농구가 또 배가 너무 차면 점프도 잘 안되고 영향을 준다면서요. 그래서 비슷하게 먹을 때는 제가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왜 5대5를 안 했느냐 하신다면 회사도 분야도 다르지만 그 사람은 과장급이고 저는 대리급인데다가 나이도 5살 차이 나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연애하겠습니다. 자기 일처럼 같이 화내주시고 안타까워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맛있는 거 남 눈치 안 보고 실컷 먹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두 번째 사연입니다. 거미줄 쳤겠네요 라고 말한 소개팅남. 며칠 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했어요. 정확히는 친구가 4살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분의 친구분이 저를 소개해달라고 계속 조르던 차에 SNS에서 제 친구가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고 저를 소개해달라고 졸랐답니다. 저도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됐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수락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하다가 남자분이 이번 주 주말에 회사 일 때문에 토요일은 힘들고 금요일 저녁에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주말까지는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면서.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5일 정도 연락을 하다가 어제 금요일 일 마치고 상대 남성분과 만났는데요. 생애 첫 소개팅이라 긴장도 되고 연락하고 지낼 땐 서로 크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 게 없고 통화도 한 적이 없어서 살짝 기대감도 드는 상태로 만나러 갔습니다. 전철역 앞에서 뵙기로 하고 둘 다 뚜벅입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갔어요. 한 15분 정도 늦으시더니 죄송하다, 뭐 때문에 오래 걸렸다 이런 변명도 없이 바로 밥 먹긴 좀 그렇고 일단 카페나 가죠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역 근처 카페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디에 살고 직장 얘기 등등. 이때까진 그냥 무난했습니다. 거의 남자분이 질문을 다다다다다 쏟아부어서 저는 열심히 대답하기 바빴어요. 상대 남자분은 복지 계열에 종사하시고 전 여친분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면서 본인 얘기 술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땡땡씨는 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물으시길래 4년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학생 때 이후로 안 만났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거미줄 쳤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묻자 아니 왜 여자가 오래되면 거미줄 친다고 하잖아요. 그거 남자가 뚫어줘야 한다는데 하는 거예요. 더더욱 모르겠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아니 저도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그냥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좋은 뉘앙스는 아닌 건 알겠더라고요. 제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자 그분이 급하게 화제전환하려 이런저런 말들을 또 하더니 커피 다 마셨으니 밥은 좀 그렇고 술 한잔 하러 가자입니다. 그때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너무 늦었고 초면에 술은 어색하니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며 전철역으로 걸어가는 내내 진짜 좀만 한 잔만 한 시간만 술 먹어요 하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더더욱 집에 가고 싶어져서 정중히 거절하고 집에 왔는데요. 집에 와서 거미줄 친다를 검색해보니 제가 느꼈던 것 이상으로 불쾌한 뜻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무례한 인간인데다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넘겼다는 게 화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 남자분에게 잘 주무셨냐 카톡이 왔는데 아직 답장 안 했습니다. 주선자 친구도 아직 연락 안 한 상태고요. 이거 친구에게 설명하고 그 남자분을 차단해야 할까요? 아님 직접적으로 그 남자분에 따지는 게 나을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열시다. 일단 어제 주선해준 친구에게 사실대로 얘기했고 그 거미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도 경악하면서 엄청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자기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남자친구 말만 듣고 소개시켜 준 거라면서요. 친구가 친구 남자친구한테 화내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친구 남자친구분이 그 소개남한테 너가 그런 말 했냐고 이게 사실이냐 물었더니 그것 때문에 제가 연락 안 받는 줄 몰랐다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해서 친구 남자친구가 화를 내면서 큰 소리가 오갔답니다. 뒤늦게 소개남이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그분을 올 차단한 상태고 더 얘기 나누고 싶지 않았고요. 결론적으로는 친구 남자친구는 그 소개남과 절교하기로 했답니다. 어제 오후에 친구랑 통화하다가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바꿔줘서 통화를 했어요. 제게 말하길 그 친구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초등학교 동창인데 성인이 돼서 가끔 연락하고 밥 먹는 정도고 가끔 필터링 없이 말해도 친구들끼리 있을 때 선 넘을 만한 일도 한 적 없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다며 제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더 화내며 울기까지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친구랑 친구 남자친구분이 그렇게까지 화내주고 미안해해서 그냥 묻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친구 남자친구분이 마지막으로 그 소개남에게 자신은 물론이고 제게 사과하겠다는 핑계로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했다네요. 저도 이미 올 차단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늦잠 자고 일어나서 판을 들어와 보니 많은 분들이 신고해라, 경악스럽다, 주작이다 등등 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이다 후기는 아니지만 결과는 써야 할 것 같아서 추가 글을 남깁니다. 저는 앞으로 다시는 소개팅 같은 거 안 할 것 같네요. 하하. 조언해주신 분들 전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집 물 훔쳐 쓰는 할아버지.
2주 전쯤 저희 집 수도를 몰래 쓰시다 걸린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저희 가족에게 들킨 게 2주 전이고 확실하지 않지만 그 전부터 계속 쓰셨던 걸로 추정됩니다. 저희 집은 주택이긴 하나 펜션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 다른 주택집처럼 담장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교문 없는 중고등학교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는 작은 수도가가 있는데 주로 주변 꽃들이나 나무에 물을 주는데 사용합니다. 얼마 전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마당 수도가에서 못 보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펜션 손님이 두고 갔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평일이라 펜션에 손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고자 부재중 전화가 온 게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커버를 열었더니 주민등록증이 꽂혀 있었습니다. 삼땡년생의 할아버지가 것이었고 주소지는 같은 도시이나 거주지가 저희 동네는 아니셨습니다. 저희 집은 땡땡시 가가면 나나리로 시골에 위치해 있으며 할아버지의 주소는 랄랄시 뺑뺑동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잠겨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다시 찾으러 오시면 돌려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나 한 할아버지께서 핸드폰 못 봤냐며 집 문을 두들기셨고 핸드폰을 돌려드렸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우리 집 수도가에 핸드폰을 두고 가셨지? 하는 의문은 들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날 저녁 부모님께 이 일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 우리 집 앞에 밭농사 하시는 할아버지니? 모르겠네? 나 그분 얼굴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생기셨어? 맞는 것 같아. 엄마, 그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 아니 전에 외출하고 집에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 수도가에서 엄청 큰 통 2개로 물을 받고 계시더라. 당황해서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요 밭에 물 좀 주려고 하신다네. 그래서 여기 개인 상수도라고 쓰시면 안 된다니까. 할아버지가 자기는 귀가 잘 안 들리신다며 계속 물을 받으시길래 다음부터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쓰시다 핸드폰 두고 가셨나 보네. 그렇구나. 저희 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어 자가용이 필수인데 평일에는 손님이 없어 각자 외출하느라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마당의 주차 상태가 보여서 제3자가 봐도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당에 차가 한 대도 없다는 걸 보고 저희 수도를 이용하셨고 물을 퍼 나르던 중 핸드폰을 두고 가셨으며 그 후에 제가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엔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물을 날랐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 뒤 가족들이 차를 다 끌고 나가 마당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으며 집에는 저 혼자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 소리가 들려 창문을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와 조수석에선 할아버지, 운전석에서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트렁크에서 물통을 꺼내 수도가로 향하셨고 40대 아저씨는 뒷좌석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더니 저희 집 마당 구석에 캐리어를 열어 가방을 터셨습니다. 차에 가려 그 아저씨는 잘 보이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물 받은 통을 트렁크에 다시 싣자 그 차는 밭으로 향하더군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차가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캐리어에 턴 것이 쓰레기였던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 바로 이 사실을 알리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차가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트렁크에서 물통을 꺼내더라고요. 바로 내려가서 할아버지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저번에 저희 엄마가 물 쓰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몰래 써왔던 거냐, 아저씨에게는 왜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려고 가냐, 방 안에서 다 봤다며 당장 치우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덩치도 크고 인상이 험악하여 무서웠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는 말 없이 알겠어요 안 쓰면 되잖아 하시며 그 자리에서 담배 한 대 태우시고는 쓰레기는 다시 치우고 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밭은 작은 텃밭도 아니며 상당히 큰 밭이며 남의 수도를 소도세도 안 내고 양해도 없이 쓰는 당당한 태도가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외출 전 계량기를 잠그고 외출해 보았으나 계량기가 수도가 근처에 있어 쉽게 건들 수 있으며 저희 아랫집은 계량기를 잠그고 외출을 했더니 계량기가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CCTV 설치는 알아보니 비용적인 부담이 크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펜션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 외부 차량 통제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두 분이 부끄러움이라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상황 좀 도와주세요. 추가 이올시다.
펜션인데 CCTV 없냐는 댓글들이 보여 추가합니다. 저희 집은 한 단지 내에 저희가 거주하는 집과 펜션이 위치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저희 집이 위치해 있고 수도가도 이쪽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펜션 건물이 있습니다. 걸어서 1분 거리 정도 됩니다. 각 펜션 건물 앞에는 주차 공간과 바베큐장이 있고 바베큐장 쪽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거주하는 건물과 그 주변 마당집에는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굳이 집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업체에 전화하여 물어보았으나 수도가 쪽과 마당 입구 그 반대편 총 3곳 설치를 권유해 주셨고 비용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을 부르셨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입장에서는 집 앞에 할아버지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글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비용에 관한 부분은 다른 댓글들을 보니 업체 쪽에서 비싸게 제시한 것 같고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방법이 있는 듯 하네요.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바베큐장 쪽 CCTV 2대는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보니 집 앞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집 앞에 할아버지의 수도 사용 증거도 모을 수 있고 손님들 차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처음 업체에서 제시해준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설치는 꼭 해야겠습니다. 조언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신혼부부 150쌍의 사기친 업체 대표가 자살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준비는 말 그대로 돈 그 자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을 준비하며 조금이라도 아껴보려 여기저기 가격을 비교하던 와중에 웨딩 영상 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타 업체에 비해 옵션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계약했고요. 납기는 오래 걸리지만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퀄리티가 좋다는 후기가 대부분이라 크게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담당 대표가 워낙 친절하게 상담해 주었으며 납기 지연 후기가 많은데 해결 중이다. 2019년 4월 이후에도 납기 지연 관련 후기가 올라오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특약도 나서서 명시해 주었기에 믿고 진행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보내던 중 웨딩 카페에서 업체 관련 납기 지연 후기를 여러 건 보게 되었고 저는 4월 이후에도 납기 관련 문제가 생기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5월 초 대표에게 전액 환불을 요청했지만 정말 죄송하다 환불해 드리겠다라고 간간히 답장만 올 뿐 여전히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웨딩 카페 내에서 피해 입은 신부들을 모집하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고 제가 입장할 때만 해도 20명 뿐이던 카톡방에 현재 150명가량의 신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순 환불 피해자가 약 40명, 2018년 웨딩 촬영 후 아직도 원본 및 편집본을 못 받은 피해자가 100여 명 정도입니다. 규정상 각 커플당 1명만 입장할 수 있어 단톡방 내에는 총 150쌍의 커플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다 보니 서로 예민해져 싸우는 커플들은 물론이고 영상을 기다리는 양가 부모님에게 민망한 마음에 말도 못하고 애타는 신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대표가 정말 악질인 건 아무 결과물도 내놓지 않으면서 준다 희망 고문만 하고 할머니가 편찮으시다, 이혼을 앞두고 마음이 괴롭다 등의 핑계로 납기 지연을 합리화시킵니다. 본인에게 영상 원본이 있는 걸 무기처럼 여기며 자꾸 연락해서 재촉하면 자살하겠다, 내가 죽으면 원본도 없어진다, 나는 가족도 없고 잃을 게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되려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자살이라도 할까 무서워 오히려 좋게 타일렀지만 뒤로는 외제차를 끌고 본인 스튜디오에서 파티를 열고 영화 동호회에서 촬영이나 다니는 것을 알게 된 뒤로부터 일말의 동정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몇 건씩 외주 작가를 돌리며 스케줄을 소화하고 외주 작가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아직 돌려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원본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대표 실장 촬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고 나서야 본인이 촬영한 작가가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는 잠정적 폐업 상태로 연락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무실로 쓰던 촬영 스튜디오는 보증금도 내지 못해 쫓겨날 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은 살아있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도 해봤지만 사실상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성이 없어 중재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 및 개인으로 경찰서에 고소도 해보았지만
모 연예인이 왜 한국법을 사랑한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카톡방에는 2018년 6월 예식자부터 몇 주 전 촬영을 마친 신부들까지 계속해서 피해자가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조부모의 건강한 모습을 남기고 싶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록하려던 신부들은 보지도 못하는 신랑의 입장의 순간, 그날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를 추억하고 싶던 신혼부부들은 원본만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 환불자로 약 35만원의 금액만 손해봤지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대적 사기를 친 이 대표가 벌받는 모습은 꼭 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악질 대표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네요. 그래도 피해자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삶 자체만으로도 고달픈 젊은 부부를 상대로 사기치는 놈들은 3대가 재수없기를 기원하며,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업체는 꼭 한 번 더 의심하며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 글은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